(2005년 4월 13일) 캐나다 위니펙 경찰이 한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연행된 사람은 당시 73살 최석필 씨. 도대체 무슨 이유로 캐나다 경찰서에 있는 것일까요? 경찰이 밝힌 이유는 뜻밖이었습니다. 불을 질러 짜증을 버리겠다. 이런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은 I'll burn your house, 집을 불을 피우겠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경찰이 볼 때는 불을 지르면 사람이 죽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최 노인을 신고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큰딸이라는 점입니다. 큰딸은 왜 아버지가 홧김에 뱉은 말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을까요? 부모의 돈을 뺏기 위해 큰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렸다는 건데, 하지만 큰딸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부모는 큰딸의 말은 다 거짓이고 자신들은 철저하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너 나 먹다가 줄게. 죽을 때까지 먹다가 제발 도둑들한테 같은 스타일. 몇 번을 물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한국교민 4천여 명이 살고 있는 매니토바주 위니펙입니다. 3월 말이었지만 아직 눈이 녹지 않았던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최석필 부부를 찾기 위해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받았을게요. 그냥 빨리 벗고 나올 집이에요. 좀 속이 떨려가지고요.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노부부는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뒤져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루에 20-30원 받는 빈깡통이 부부의 주수입원입니다. 수중에 있던 돈이 바닥이 나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일입니다.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2에서 3만 원. 하지만 이마저도 경쟁이 심해 한푼이 아쉬운 노부부는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평생 모아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고 퇴직 후 경비를 보며 풍족하진 않지만 노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는 노부부.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큰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큰딸이 해놓은 소리가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엄마 여기 와서 조그만 차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 평생을 그냥 고생만 했으니까 여행이나 쏠수 다니고 그러시라 그러더라고. 집을 작으니까 좀 싸게라도 팔고 오시래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애 때문에. 캐나다로 와서 편한 노후를 보내라는 큰딸의 말에 아파트를 팔아 딸에게 7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문 데리려고 올 적에 우리 사위가 그래요. 아버님, 내가 아들 못지않게 내가 모시고 지낼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걔네 눈물 다 흘렸다고. 그렇게 캐나다로 온 지 6개월. 딸은 이민 수속이 늦어진다고 한국에 잠시 가 있으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러면서 해낸 소리가 엄마 이민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민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민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돈을 달라. 돈 주면 여기서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게. 돈을 달라니까 못 준대요. 그런데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더 기가 막혔답니다. 오빠가 내 돈 썼으니까는 난 못 주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오빠가 내 돈 쓴 거하고 우리 돈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오빠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아들이 썼으니까는 못 준다고 그래요. 직접 만나 큰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캐나다로 돌아왔다는 부부. 빚을 내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큰딸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큰딸은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큰딸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의 재산을 뺏기 위해 부모를 유인한 건 아닌지 큰딸이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They moved. We have been here at least 20 months. 이사를 간 주소를 알아보던 중
최 노인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I think there was a neighbor a couple doors down that came down, and I came out here, and I think I can't exactly how it happened. I can't remember whether they took her in a car or whether she went by ambulance, but I remember.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밖에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응급실에 후송되었지만 큰딸은 매정했다고 이게 합니다. 하우스라고 우리 큰딸 하우스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아니란다고 자꾸 손짓을 하더라고 그 경찰이 아니란다고. 자기네가 아무 상관없는 노인이라고. 자식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그것도 모자라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큰딸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큰딸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상상도 못해. 그렇게 예쁘고 얌전하던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큰딸에게 경찰서에 연행되던 날 이후 최노인 부부는 작은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딸은 부모를 모시는 건 물론 빼앗긴 돈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작할 땐 금방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나는 큰년은 그래서 낳았지만은 난 너마저 읽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후회하지 말고 아야씨랑 둘이 간단히 마음먹고 해라.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면서 작은딸 또한 변해갔고 부모는 다시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칠면조 먹는 날이 여기 있대요. 하나에 이만한 거. 그걸 사다가 그걸 기름을 빼야 먹는다 그랬더라고. 밤새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새벽에 저희 시키끼리 앉아 먹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딸의 관심은 부모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사실을 부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대비해 간직해온 비행기표 역시 작은딸이 환불해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노부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딸과 사위가 노부부 거처에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우리가 SBS가 신청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아내들을 생각해보면은 완전히 그 돈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돈만 받고 노인네들 다시 오빠한테 보내자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장인영감 퇴직금이요. 진짜 힘들게 버신 돈이에요. 그 노인네들을 큰 딸이지만 이 큰 사람이 문제예요. 1년 반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한테 뭐 전화가 되기를 해요. 그렇다고 나도 일 갔다 오고 밤 11시에 12시인데 여기 어떻게 찾아와요? 오늘 일요일이라 제가 지금 오후에 일이 없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왔는데. 생활비는 뭘로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에서 뭐 협조 받고 그런다는 거 저도 여기서 런드리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민 온 사람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용돈은 시큰 벌어서 쓰신대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얘네아빠하고 또 이렇게 몸싸움 하다가 얘네아빠가 왜 이러시냐고 앉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뒤로 넘어지셨나 봐요. 이제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게 어떻냐는 우리의 물음에 자신들을 그러고 싶지만 손자들이 싫어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작은딸 내외가 간 후 노부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살 길이 막막한 노부부에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최석필 부부는 단 며칠이라도 말미를 얻기 위해 이민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장 기간은 일주일.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We will allow them to stay until the 4th of April. If a person does not. Nothing? 딸 이름은 나와 있는데 그 딸이 그렇게 그 어떤 초청한 행동을 한 게 전혀 없어요. That part. 혹시 이민 신청 때 기록이 삭제된 건 아닌지 물어봤으나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7월 달에 100만 원, 8월 달에 200만 원, 9월 달에 4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을 뜯어갔다니까. 뭐 때문에 영주권 아예 저기 이민 신청한다고. 신청한다고. 이민 수속으로 부모의 쌈지돈까지 받아갔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출국 닷새 전 우여곡절 끝에 큰딸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 반, 그리고 차로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거리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설마 부모를 피하기 위해 그 멀리 갔을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잠시 후 손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님 안 계세요? 아버님? 예? 아, 그래요? 뭐, 예. 저 막 뛰어가잖아. 잠시 후 집에서 나오는 손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빠졌어. 아이고, 큰일 나랬구나. 아이고, 좀 저렇게 크네. 아이고, 이 새끼. 누나 어제 갔니? 어제 갔어? 누나 공부 잘해서 뭐.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어서 이제 뭐 창국 나가면 못 들을 거니까 보고 싶어서 왔었다고. 그렇게 말이야. 엄마 아픈 데 없지? 엄마 요즘에 안 아파? 건강해? 자정이 다 되도록 딸 내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큰딸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건 제 돈이에요. 예. 노인네들 돈 주자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집을 불태우고 애들을 다 불질러 세워주긴다 그랬어요. 예, 예. 사장님이 여기까지 또 오셨다는 사실이 나는 정말 애들한테 이거 좀 뭘 하시는 거야 진짜 노인네들이. 그거 노인네 집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이 집 판단 지킨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저희 집에 한번 찾아오시거나, 우리 집 아이들은 불안하게 하면 아이들이 경찰을 폴리스 부릅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갔지만 큰딸 내외는 집에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최노인 부부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한국을 밟게 될 줄 자식을 믿고 떠났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노인 부부는 같은 일을 당한 부부와 함께 잠시 같이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양반도 가서 뭐 앞에 거짓말 나왔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한 달만 이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자식에게 얼어붙은 현실은 전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